네가 가라. 부상. 표 매진됐다에 내 손목시계 건다잉. 스마트폰 하나로 예매, 결제, 발권까지 한 번에 거침없는 버스 탑승 액션 고속버스 모바일. 나 발권 받은 여자야. 늘 누군가를 응원해온 당신. 이제 NH농협은행과 류현진 선수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내일의 희망과 꿈은 잘 키우고 든든한 행복은 오래오래 누릴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이 더 큰 금융의 힘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요즘 같은 장에선 선물 거래하면 돈 좀 벌 텐데 선물은 증거금이 너무 많이 들어. 모르셨구나. 소액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불법 대여 계좌 이런 데 아니야? 아니에요. 가까운 은행에서 본인 명의 선물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는 당연히 해당 증권사의 HTS로 거래를 하면 되고요. 해당 계좌에 40만 원 이상 있으면 나머지 부족분은 투자대회를 통해 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대회? 선, 물, 배, 틀, 토마토 선물 모의 투자대회입니다. ETF 대회도 있습니다. ETF도 수상시 투자금을 지원해줍니다. 투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신개념 토마토 모의 투자대회. 지금 도전하세요. 2015 미래인재 컨퍼런스.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란 무엇일까요? 지난해 고용 풍년 속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9%,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로 팍팍해진 청년의 삶. 미래 인재들의 일자리 해법을 찾아서 뉴스토마토가 2015 미래인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 고용 실태와 아름다운 도전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스펙을 대체하고 있는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과 기업의 적용 실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살펴봅니다. 오는 2월 12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되는 미래인재 컨퍼런스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마수 혈전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준호 운영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전 시간 우리 장세미 진행하는 메이데이 종목 진단 신나게 보셨죠?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간다. 너무 아쉽다. 그런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게시판에 올라와 계시네요. 자, 마수의 혈전도 지루하지 않게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마수 배틀 1라운드 오늘의 주제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가 올라와 있네요. 예, 자, 잘 나가던 코스닥 실적에 발목 잡히나 그런 주제가 선정이 됐네요. 오늘 뭐 주가 좀 반등 나왔기 때문에 약간 주제에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엊그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고 또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대비해보자는 차원에서 주제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명준호 원장님 한마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많은 시점이긴 한데 실적 때문에 발목을 잡히기보다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많다는 내용들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발목을 잡힐 만한 내용 이따 좀 궁금하시죠? 이따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저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거의 명준호 운영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불락 실적과 관련한
불락선 거의 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거의 일부 실적들의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승 추세는 유지가 좀 될 것 같은데 대신 주가가 한번 탄력적으로 가기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종목적인 차별화가 진행이 좀 되면서 완만하게 코스피 시장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승하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일단 정리 좀 하고요. 이따가 구체적인 관련 내용들은 이따가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오늘 다시 600포인트를 좀 안착을 해놨습니다. 안착을 해놨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와 관련된 코스닥 기업들, 발표된 기업들 실적, 그다음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 명준호 운용력이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좀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뭐 코스닥 기업에 있어서 실적과의 연동성, 뭐 실적이랑 뭐 주식이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요. 반드시 뭐 정비례한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면들이 있는데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실적보다는 좀 모멘텀적인 요인 그런 면들이 더 반영이 되고 또 사실 뭐 밸류에이션을 저평가다 고평가다 그런 요인으로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명분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들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 실적 발표 시즌 대략 지금 보면 한 3분의 1 정도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뭐 데이터들을 보면 컨센서스가 가능한 기업들, 뭐 코스닥 기업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나 매출에 대한 추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또 상당수의 기업들은 그런 추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데 컨센서스가 가능한 기업 중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시점에 현재 보면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기업들은 한 25% 정도 되고요. 하회하는 기업들이 한 75% 정도 되는 지금 시점들입니다. 역시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약한 실적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 수치로 보면은 좀 더 안 좋죠. 컨센서스 대비로 영업이익 수준은 15% 정도 지금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순이익 수준에 있어서는 한 46% 수준이 지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지금 양상들인데 현재 대표적인 종목들 일단 뭐 자료화면 게임빌과 컴투스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면들 지금 본다면요. 일단 뭐 게임빌이 좌측이고 컴투스가 우측이 되겠는데요. 매출액에 있어서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좀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하는 양상, 컴투스는 한 5에서 6% 정도 하회하는 양상들이 나왔고요. 반면에 영업이익 수준에 있어서는 게임빌 같은 경우 거의 한 50% 이상 60%에 가까운 그 컨센서스 대비 좀 부족한 면들이 상당히 나타났고 반면에 또 컴투스도 한 15% 정도 컨센서스 대비로는 좀 약한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들 다음 자료 화면을 지금 보면요. 현재 전반적인 코스닥의 4분기 실적 발표 결과는 그 컨센서스와의 괴리율 영업이익 수준에 있어서는 대략 한 15%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순이익 수준에서는 거의 한 절반 정도 못 미치는 그 컨센서스 괴리율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컨센서스 자체가 너무 높았다 하는 면들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4분기 좀 교육 조건 효과 특히 IT 부품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중에 교육 조건의 호전 뭐 환율에 있어서는 좀 강세 유가에 있어서는 하회 이렇게 약세 흐름들 나타나는 교육 조건의 유리한 면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다 하는 의견들이 한 1월 달 넘어서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컨센서스가 좀 높았던 면들도 있긴 있으나 어떻든 뭐 기대치에는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그런 지금 실적이 나온 것들이 현재 양상들이 되겠고 역시 또 실적 발표 전후 이후 시점에 있어서도 이런 실적의 부진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실적 발표 시즌에 탄력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좀 강한 급락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발생하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명준호 운영력이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대비해서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중심으로 해서 좀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 종목들을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장 끝나고 발표되는 이게 내일 실장에 발표되는 종목까지 해서 제가 몇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이제 위에 보게 되면 뭐 비고란에 예상치 상해 하해가 있죠. 파란 게 하해고 빨간 게 상해인데
대체로 보니까 상승과 하해가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부려본다 한다면 대신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게 홈쇼핑 관련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함이 됐는데 제가 여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홈쇼핑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시장 컨센서스 대비 상해와 하해는 거의 엇비슷하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7, 80%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종목별로 이제 가장 먼저 실적이 발표된 게 1월 22일 날 발표된 게 동서라는 주식입니다. 여러분 동서라는 주식을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라이크 오런 버핏 시간에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런 버핏이 선호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 종목을 한 종목을 딱 꼽으라 그런다면 제가 동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서라는 주식이 실장이 그렇게 보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2조 7천억이니까 코스닥 시장으로 따지면 거의 시가총액 상위권에 해당된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관 투자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22,000원대에서 27,0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보면 실적이 이렇게 아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 뚜렷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면 18%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실적이 괜찮았던 게 2월 1일 날 발표된 CJ E&M도 실적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3만 7, 8천 원대에서 오늘 4만 5천 원대니까 18% 가까이 상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그 다음에 나왔죠. 2월 5일 날부터 2월 10일 어제 발표된 파라다이스에서 시작했던 서울반도체라든가 게임비, 컴투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엊그제 이제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이들 관련 종목들이죠. 이들 관련 종목들이 이제 화요일날 주가 급락했던 부분 자체는 이제 컴투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와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선 반영됐다가 막상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시장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자체는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실적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좀 선방하게 주가가 움직임 전개된 게 아니까 결국은 오늘 이제 게임빌의 주가 자체는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권인 종목 대체적으로 게임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인메이드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표를 오늘 안 넣었지만 오늘 발표된 저이맥스라든가 게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게임 중에서 네오에이지 게임즈가 오늘 장 끝나고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약간 상회한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투어 도 예상치 상회한 실적이 나온 것 같고, OCI 머티리얼즈도 실적이 상회하는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인터파크는 실적이 장 끝나고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실적의 어떤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임주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에 엊그제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됐고, 그랬던 부분들이 현재까지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좀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실적과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종목들이 좀 많이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향후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게 알다시피 다 실적이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좀 된 거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컴투스라든가 게임비를 오늘 일부 종목들이 발표가 됐으니까 거의 많이 좀 발표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향후에 어떤 실적의 어떤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또 종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머지 향후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실적과 관련된 어떤 시장의 영향 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기룡 의원님, 앞으로 남아있는 코스닥 실적들, 주요 시장에 미칠 만한 종목들 좀 준비 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예, 아직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많은 기업들이 남아있지만 그중에 저는 일단 시가총액의 대표성에 있어서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다음 카카오, 그리고 또 시장 성격, 현재 전반적인 코스닥 종목의 분위기 측면에 있어서는 웹젠 두 종목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일단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대략 한 646억 원 정도, 그리고 순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51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그래도 작년이나 또 재작년 추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좋아지는 그런 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좀 더 좋게 나오냐, 혹은
나쁘게 나오냐. 나쁘게 나온다면 물론 나쁘게 반영이 되겠지만 뭐 좋게 나오냐 하는 것들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한 영업이익 640억대 정도 보면 뭐 시가총액 놓고 봤을 때 거의 퍼 수준이 한 30배 정도 되는 지금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뭐 퍼 수준 30배 수준에서 여기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 실적보다도 좀 모멘텀적인 측면, 그 앞으로 지금 뭐 핀테크나 그리고 또 뭐 인터넷 은행 관련된 이런 모멘텀을 우리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뭐랄까요, 동인으로 생각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실적 발표도 끝난 시점들, 앞으로의 모멘텀은 중기적인 면들이다.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게 비싼 면들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일지가 상당히 포인트라고 보이고, 오히려 좀 실적 자체, 실적의 양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거는 웹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뭐 이번 주 중, 뭐 내일이나 모레 발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웹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뭐 그 게임주 중에서도 뭐 컴투스나 게임빌 이런 회사들은 뭐 작년도 연중 흐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납득이 가는 실적의 호전이다 하는 그런 면들이 좀 수치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반면에 대부분의 좀 게임주들에 있어서는 현재 실적은 상당히 애매모호하지만 앞으로 그래도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강하게 오르는 모멘텀적인 요인이 큰데, 웹젠이 결국 그래도 작년도 이제 연말과 연초 흐름 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코스닥에 그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되는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주도주 내지는 대장주의 성격으로 지금 올라온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모바일 부분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하면서 그래도 한 200억대 이상 영업이익이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코스닥의 심리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영업이익이 분기 그래도 한 200억 이상이 나와주면은 뭐 연한산으로 봤을 때 한 800억대 내지는 1000억대 정도 바라볼 수 있다면은 현재 그래도 1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그래도 설명이 되는 면들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심리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 웹젠의 실적 발표가 오히려 좀 뭐 이에 크게 좀 못 미치는 그런 양상들이 될 경우에는 여타 게임주들에 있어서도 뭐 컴투스 게임빌 외에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 심리, 투자 심리에 있어서 위축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 면들 때문에 오히려 주중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지금 웹젠이 그래도 한 200억 내지는 200억에 가까운 실적을 내줄 수 있는 것인지가 상당히 좀 코스닥 시장 분위기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뭐 다음 카카오하고 웹젠, 중요하죠. 저도 뭐 일단은 몇몇 종목들을 꼽아봤는데, 저도 가장 중요한 게 시가총액 1위 아무래도 다음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것 자체가, 다음 카카오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합병된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은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체적으로 시장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조금 전에 명준 운영력 얘기했던 520억 정도의 어떤 이익만 나온다 한다면 올해 실적이 중요하죠. 특히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최근에 핀테크 관련해서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지만은 주가 실적에 따라서 주가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FA가 상당히 이제 시장의 또 이제 강건이죠. AM올리 장비 종목 쪽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두 종목이 이제 다음 카카오 SFA가 내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최근에 이제 AM올리 장비 종목들이 테라세미콘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SFA 실적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주가의 반등을 견인할지가 어떤 약간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SFA를 본다 한다면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고, 또 이 SF를 중심으로 하는 그 AM올리 장비 회사들이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이제 삼성이라든가 해외 쪽에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을,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전망치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의 대표적인 오닉 IPS가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닉 IPS 자체로 본다 한다면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죠.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 기대감이 좀 크니까 오닉 IPS는 주가가 사상 분기 최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주가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최대 매출이 나와도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없습니다. 왜?
작년 예상 실적을 PDR이 20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중요하다. 만약에 어닝 IPS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IT 부품 종목 중에들이 아직 일부 종목들이 이제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대장주 성격인 파트론에 대한 실적입니다. 파트론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이것도 주가의 영향은 실적이 어떻게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간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이미 반도체, 휴대폰 부품 종목들은 작년에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 자체가 다 반영이 됐고 지금 이제 갤럭시 X6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 중에서 SM 실적이 관건입니다. SM은 대체적으로 기대치가 좀 하향 최근 들어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31,000원대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SM도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결국 남아있는 종목들 다음 카카오라든가 여타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다는 관점에서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실적과 관련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어떤 변동성 확대 요인 자체는 거의 다 주요 기업들이 발표가 좀 됐고, 나머지 여타 종목들 영향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정리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좀 다루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업, 약간의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 명준홍 형님이 약간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쪽에 약간 그런 어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향후 어떤 코스닥 시장과 관련된 어떤 변동성 확대율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뭐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준홍 형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실적 효과, 실적이 뭐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좀 부진하다 이런 면들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지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면들은 신용잔고 차원 그리고 또 뭐 기술적인 지표상의 차원 이런 면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 뭐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들 반면에 그동안의 데이터죠.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는 2011년도 8월 달 이후 지금 좀 한 3년 6개월 정도 박스권인데 비해서 코스닥은 2010년도 한 5월 달인가요? 지금 한 5년 정도 지금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짝 돌파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코스닥에 있어서는 그 최근 한 2년, 3년 동안에도 계속 트렌드가 이 신용잔고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은 어떻든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다가 신용잔고가 이제 좀 둔화, 신용잔고가 급격히 떨어지기보다도 오히려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면은 여지없이 또 급락이 나타나온 그런 면들이 지금 있는데요. 일단 자료 화면을 지금 놓고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신용잔고가 어느덧 이제 거의 3조 원을 육박하는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현재 보면 한 2개월 사이에 한 5천억 이상 지금 신용잔고가 더 쌓이면서 가파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코스피의 신용잔고, 코스피가 그래도 규모 면에서 한 8배 정도 코스닥보다는 큰데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코스피를 지금 뭐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가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보면 지금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가파르게 늘었던 시점들이 2012년도 한 7, 8월 달 그리고 2013년도 4, 5월 달 그리고 2014년도에 있어서 그 3월 달 정도 그리고 2014년도 한 8월, 9월 요 정도였었는데 그 약간이라도 이제 정체가 나타나는 시점이 나오면은 지수가 좀 강하게 빠졌던 그런 면들이 있는데 현재 시점 이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신용잔고가 뭐 3조 원대, 3조 3천억, 3조 5천억 수준으로 계속 이번 달 뭐 다음 달 늘어나 줄 수 있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겠지만 좀 둔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또 과거와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지금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좀 특성 있는 기술적 지표는 코스닥 지수 차트에서 볼 수가 좀 있겠는데요. 코스닥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에 지금 주간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특징적인 게 RSI 상대 강도 지수에서 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최근 2년 동안 보면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15년 현재 시점에도 같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의 주봉 차트가 RSI 70선에서 V자로 꺾이면은 여지없이 급락이 나타나는 양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 2013년도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 RSI 70선에 딱 도달을 하고 거기서
뚫지 못하고 뚫어내면요 이제 과열권으로 접어들 수가 있겠는데 뚫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반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즉시적으로 좀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좀 한 3주 동안에 크게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났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다가 거래량이 급격하게 갑자기 감소되는 양상들이 나오고 1차적으로는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거래 대금 감소죠. 거래 대금 감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다음 RSI 70선에서 V자로 급격히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 주에 좀 급락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고 2014년도 4월 달도 마찬가지죠. 2014년도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늘어나다가 일단 좀 꺾이기 시작하고요. 그런 다음에 2주 후에 그 RSI 값이 이제 70선에서 V자로 꺾이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가갖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현재 시점 보면은 코스닥 다시금 70선에서 일단 70선대에 왔는데 70선에서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 양상들이 나타나죠. 그 V자로 조금 꺾이는 양상들 그리고 코스닥에 있어서의 거래 대금은 3주 전이 되겠죠. 3주 전부터 이제 좀 줄어드는 양상들이 먼저 나타나는 이런 양상들은 좀 주의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물론 항상 뭐 과거에 반복된 패턴이 이번에도 반드시 RSI 70선에서 막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걸 넘어가면서 과열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과거 지금 3년 동안 보여준 패턴들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 좀 경계를 할 필요도 상당히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가장 물에 섞인 부분 자체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신용 과다입니다. 이미 거래소 시장을 신용을 좀 추월했던 부분이 가장 우리 명준운용이 지적했던 향후에 어떤 코스닥 시장이 저정권에 진입한다 한다면 그랬던 신용 물량 자체가 담보 부족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수급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가장 부분 자체는 최근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의 상대적 부진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가지 않는 한 코스닥 시장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시장 자체 코스닥 시장이 아주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과거 같으면 개인 투자가들을 유지했던 코스닥 시장의 장세였는데 지금은 연기금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도 매수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신용 부분이 많은 부분 자체는 그래도 주가 또 빠지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같은 주가 빠지면 거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손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나가는 그런 패턴이 전개됐거든요. 불과 어제 같은 경우도 급나가게 되면 주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또 이렇게 외국인이라든가 연기금, 기관 중에 매수가 들어온던 부분 자체는 그렇던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신용 부분 자체는 약간 했던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비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 조금 전에 이제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됐고 그렇던 부분들에다가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이 좀 수반되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꾸준하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즉 코스피 시장이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면 코스닥 시장은 꺾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따가 좀 제가 전략 시간에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코스피 시장이 당장에 추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실적 모멘텀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실적 성장성이 뛰어난 일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또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 수급 여건 자체가 전개되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결국은 시장은 이제는 실적입니다. 실적 차별화이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실적 차별화 과정 자체가 어떤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완만하게 또 수급이라든가 그런 실적 성장 자체가 꾸준히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또 움직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명준영역도 약간의 그런 신용 부분, 저도 신용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매매하실 때는 신용이 과다하게 들어간 종목들 그런 또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고 좀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덧붙여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 명준운용 같은 경우 전략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 속에서도 뭐 현재 뭐 모든 종목을 다 총괄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좀 부담이 많은 시점, 긍정적인 얘기들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드릴 만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11월 달 한 말, 12월 초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여기 나와서도 그 교육 조건 대응치 얘기도 많이 드리면서 특히 IT 부품주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당시 시점 같으면은 2013년 5월 달부터 뭐 종목들이 그래도 한 5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편한 위치가 됐고 중장기 월봉 차트의 고유 라인도 이제 부딪히는 그런 위치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파트론이나 옵트론텍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갖고 상당히 추천도 많이 드리고 뭐 진짜 쉽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즉 위험은 상당히 낮고 밑은 닫혀 있고 미루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기대값은 높은 위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 12월 달, 1월 달 또 그런 종목들 많이 좀 반등이 하고 나서 한 1월 달 중하순 정도 넘어오면서는 여러분들께 IT 부품주는 이제 좀 뭐랄까요, 저항권에 들어갔고 코스닥 지수가 600을 뚫거나 600을 좀 유지하는 그런 양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BT가 움직여야 되는 시점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셀트리온, CTC 바이오, 테라젠 이텍스 이런 종목들을 저점부에서 오히려 사는 게 IT 부품보다 유리하다, 그런 말씀들도 드렸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BT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돌았죠. 뭐 셀트리온이고 뭐 종목들 좀 돌았는데 현재 위치는 상당히 이제 만약 코스닥에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대인 종목 중에서 아늑하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무엇입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면은 사실 뭐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저항도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들 속에서 뭐 아까 그 신용장고나 내지는 이 뭐 또 코스닥의 기술적인 면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급등할 소지보다는 오히려 좀 급락의 우려감도 있고 좀 편안한 위치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 같으면은 뭐 투자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부담감이 상당히 좀 가중되는 시점이다, 그런 면들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뭐, 딱 코스닥 시장은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도 코스닥 시장 장세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이 좀 될 거다. 그런 움직임이 현재 좀 전개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급락 가능성은 크진 않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급락한다는 자체는 지금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라든가 다음 카카오라든가 오늘 그 급등했던 동서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하락인데 그들 관련 종목들이 아직까지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상반기 때 크게 꺾인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매한다는 것처럼 일시적 조정이 있겠지만은 큰 폭의 어떤 하락 조정은 크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세 자체가 코스닥 시장 상대 자체가 코스피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잠깐 추천했던 것도 코스피 시장에 급락했던 경기 관련 종목들이 개별 종목처럼 대형주들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부진했거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볼 때 코스피 대형주들이 최근에 경기 유가 피해주들이 저점에서 올라올 때처럼 탄력적으로 주가가 갈 수가 있느냐, 그거 가는 시점이 나온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코스피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추정 실적입니다. 자, 작년 실적이 이제 거의 집계가 됐습니다. 자, 작년 실적이 우리나라 상장기업 실적이 72조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2010년도 이후에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5년 연속 역성장입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 이맘때 코스피 올해 단기순이익 116조 원을 예상했는데 거의 37% 정도 감소한 72조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근데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국내 기업들 상장 이익이 49조 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실적 모멘텀이 크지 않다는 거죠. 올해 물론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100조 원 정도까지 지금 이제 전개될 거라는 전망인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이제 PER이 지금은 16배입니다. 16배. 올해 실적 100조 원 정도가 달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올해도 100조 원을 달성하기 쉽지는 않을 거고 78조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거의 컨센서스인데, 78조 원이면 PER 기준으로 해서 MSCI PER 기준으로 해서 12배고 현재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한다면 14배, 15배거든요. 현재 실적 모멘텀 가지고 대형주들이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풍선 효과니까요.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가게 되면 코스닥 시장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코스피 시장 자체가 실적이 확인하면서 좀 가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 최근에 에quity 주식을 안 산 부분도 저는 이런 또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실적 성장이라든 부분들이 강한 부분 자체가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다음 편은 코스닥 시장도 강하지만은 다음 편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코스닥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소형주냐 중소형주냐를 저는 구분하는 쪽인데 굳이 코스닥 시장 쪽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저는 코스피 시장의 중소형 종목을 관심 있게 보러 갑니다. 자, 왼쪽 차트는 보시게 되게 되면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죠.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작년 1년 동안 차트인데 오른쪽 차트는 코스피 시장의 소형주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는 작년 이맘때랑 거의 똑같죠. 거의 정체입니다. 저쪽 고점인데 소형주 차트는 업종 지수가 1,400에서 지금 1,800입니다. 거의 40% 떴다는 거죠. 즉 코스닥 시장만 뜬 게 아니라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지수보다 코스피 시장 내에 중소형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느냐?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가장 코스피 시장 내에서 소형주 차트에서 가장 많이 뜬 게 보시다시피 비금속 광물 지수입니다. 건자재 섹터죠. 예, 건자재 섹터입니다. 예.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3월 달부터 가장 방송에서 많이 강조했던 섹터 자체가 비금속 광물 섹터죠. 즉, 코스피 시장의 신용 잔고가 많다는 부분들을 우려하신 분들은 코스피 시장 내에 이런 중소형 종목들, 코스닥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내 중소형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업력도 있고 검증된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 이런 대표적인 비금속 감력도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이 건자재 섹터죠. 제가 표를 비벼는 종목들이 다 KCC에서부터 LG하우스 이들 종목들이 포함된 종목들입니다.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죠. 이들 관련 종목들은 제가 작년에 거의 KCC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두 번씩은 한샘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가 한두 번씩은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추천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지금 빠진 상태고 대부분 종목들이 현재 지금 고점 근처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업황호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코스닥 시장만 보시 마시고, 보시 마시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실적 종목 차별화 장세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600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조금 전에 이제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종목들은 10%도 안 됩니다. 근데 일부 이제 최근 대해서 실적 좋은 종목들 뽑아보니까 제가 이틀 전에 좀 뽑아보니까 이틀 전까지 발표된 코스닥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라이콤이라든가 블루콤이라든가 UI라든가 LMS라든가 프로텍이라든가 에스텍이라든가 화성산업이라든가 에코프로 대생미생물 지금 이틀 전서 상한가입니다. 이틀 전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인데 이들 관련 종목들은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서 실적 발표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서 매매가 된다면 충분히 향후에도 종목별 어떤 중심의 어떤 장세는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세가 된 게 아직 지수를 보지 마시고요. 지수를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600포인트 본다는 조금 저도 명준호님처럼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결국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로 실적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덧붙여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우리 명준호님 하실 말씀. 예, 저는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코스닥에 있어서 어떻든 지수를 상당히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매매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 게 좋겠나.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 안에서도 초대형주,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 안에서도 초대형주, 즉 시가총액이 그래도 몇 조 이상 되는 그런 종목들의 승부를 걸어볼 만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뭐 무작정 그냥 시가총액 제일 큰 지수에 의존하는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변동성 상당히 괜찮고 또 종목들을 조금만 기교 있게 접근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아늑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초대형주 쪽에서 승부를 보인 게 훨씬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대형주도 좀 그렇고, 대형주도 이제 수급적인 모멘텀만 부각이 좀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전인적으로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을 좀 계속 추이를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작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대형 기업들 실적 하향 전망을 얘기해 드리면서 대신 주가는 안 빠지는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성장 속도 자체가 수익성 지표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랫 방향으로서는 제한적인데 위로 올라갈 폭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라도 올해 72조, 작년도에 72조 원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100조 원 정도 주가 나온다면 주가는 많이 갑니다. 그 정도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도 종합주가지수로 따지면 2200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연초에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높아버리지 않습니까? 높았는데 달성을 못 하거든요. 거의 4년, 5년 동안 그런 거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컨센서스가 높았는데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최근 실적 발표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연초 실적 전망치를 너무 높여놔서 외국인들이 아직 그 정도 나온다면 주식을 정말 싼 주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5년 동안 실적 추정 실적 자체를 많이 당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연초에 주식을 샀는데 연말에 가게 되면 주가가 항상 하향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은 올해 이렇게 실적이 나오니까 주식을 사세요. 그래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결국은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에 점진적으로 확인이 좀 되면 주가는 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쪽에서 저는 덧붙여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주제, 잘 나가던 코스닥, 실적의 발목 잡히나,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는 이거 시장이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는 않죠. 나오지는 않은 건데, 일단은 약간의 주가 좀 많이 올라왔던 그래도 부분들, 그리고 신용 잔고가 많다는 부분도, 좀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은 실적이고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선정을 해서 좀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덧붙여서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라운드원 오늘 주에 잘 나가던 코스닥 실적의 발목 잡히나 관련된 토론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2부 마수 동맹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